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20대에 사실 가진 게 없었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날 수 없다. 어느 정도 갖추면 낫겠다라는 게 되게 팽배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메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거침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네, 도전과 변화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비포 앤 애프터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토크쇼의 주제로 잡은 건 뭐냐면요. 도전과 변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20대, 30대 친구들이 사실 모두 싱글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시기도 겪어야 하고 그리고 여자라면 또 출산과 육아라는 너무 놀라운 세계가 또 펼쳐지는데요. 어리지만 또 내가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역할까지 모두 감당하면서 또 아메이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세연, 차유주 리더님 모셨고요. 오늘 저도 진행자라기보다는 또 한 명의 영맘, 영 리더로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리더님들 소개합니다. 리더님들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 약간 카페 컨셉이래요. 여기 지금 카페죠? 우와, 카페라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토크를 해주길 바라고 계시는데 지금 앞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카메라도 돌고 있고 한데 여기는 카페예요. 여기는 카페고 저희가 오늘 한 분 한 분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첫째, 24살 둘째, 27의 셋째를 낳은 새 맘의 새 아이의 엄마이자 네,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에메랄드 박세연입니다. 이기셨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이기셨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8살 아들, 그리고 5살 내인데 왜 내가 지금 애 맞고요. 이제 열카메라 하자. 8살 아들, 5살 딸을 가진 네, 비즈니스 3년차 큐 사파이어 차유주 리더입니다. 리더님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되게 사실 친하니까 좀 편안하게 대화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하신 거죠? 이거 머핀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머핀 한번 드셔보세요. 같아요. 사실 이 앞에 저희가 이제 렌즈 쿠킹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그때 쿠킹을 진행해주신 안광우 리더님이 우리 또 박세연 그쵸. 리더님의 네, 남편분이세요. 요생남의 와이프. 좀 지켜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평소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진짜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요리 많이 하고 아이들이 아빠의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근데 아까 몇 살에 아이를 낳으셨다고요? 제가 22의 첫째를 낳았고 그 아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7살이고 둘째 딸이고 둘째는 이제 아들, 셋째도 아들 이렇게. 와, 네. 딸, 아들. 네. 근데 22에 출산을 했다. 그런 친구 있으면 차유주 리더님 뭐라고 보통 생각되세요? 왜 그랬냐? 무슨 생각이냐? 너의 20대는 없느냐? 맞아. 이런 얘기를 했겠죠. 세상적으로. 맞아. 진짜죠. 혹시 박세연 리더님은 그럼 아메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고 출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출산을 하시고 아메이를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빠도 원래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셨었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자란 환경이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가장 그 예민했던 시기를 캐나다에서 보내서 조금 그런 외국의 감수성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그러니까 안 가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친구들이 모두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학문에 뜻이 있는 친구들만 진학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내내 사귀었던 커플이 바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런 게 아니니까 놀랍지 성인이고 않죠? 네. 이미 성인이고 내 삶을 책임질 나이가 됐다라고 간주하는 나이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되게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22살이면 대학교 입학해서 그냥 이제 뭐 새내기 조금 티 조금 벗었던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알바 조금 뭐 과외 같은 거 해보고 그냥 카페에서 조금 일해보고 그 정도 이제 역할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린 나이다라는 인식이 사실 있죠. 근데 22에 결혼이 아니라 22에 출산을 하셨다는. 출산까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떠셨나요? 네, 출산. 그쵸.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내가 한국에서. 선택한 삶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안에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사실 한국의 어떤 분위기가 본인의 삶의 어떤 그런 형태가 맞지 않으면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저희 신랑과 충분한 어떤 얘기 끝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던 사실 대학생이었고 신랑은 비즈니스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둘이 이제 여느 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언제 낳으면 좋을까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핀을 성취한 다음에 풍요로울 때 경제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자라는 생각이었고 저희 신랑은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엄마 아빠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고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지 이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뭘 가르쳐 줄 수 있냐 해서 같이 나면서 그거는 가는 거다. 남편이 지금 현재 뭐 50 이런 거 아니요. 나이가 뭐 남편 나이 몇이에요? 아까 왜 네, 30살인데 네, 좀 신랑도 아메이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좀 성숙된 사고를 일찍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현대인들이 성숙된 사고를 사실 갖기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사실 재정적인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안정이 절대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 성숙한 사고만 내세우면 그러면 진짜 무책임한 남자가 되는 근데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2살에 낳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요한 건 너무 늦게 낳다. 22살, 20살에 아메하는 남자를 만나서 22에 애를 낳는 게 좋다. 맞아요. 그런 걸로 오늘 결론 내드릴게요, 진짜. 아 진짜. 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20대에 사실 가진 게 없었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날 수 없다. 어느 정도 갖추면 낳겠다라는 게 맞아. 되게 팽배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메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거침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출산. 야, 진짜 대단하다. 차유진 의원님 어떠셨어요? 대통령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출산하라. 근데 정작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맞아. 다른 나라에 와서 애국을 하고 있는 아, 곡입니다. 정말 애국자시고 차유진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신토부리 토종 한국인으로서 저도 나름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내 아나운서 선배랑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나운서 선배랑 결혼하면 정말 핑크빛 미래 안에서 정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한테 아니 행복한데 아니 너무 행복한데 산후 우울증이 이렇게 스물스물 오는 이유가 뭔가 이 결혼과 이런 선택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오는 그런 우울감이 너무 맞아.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젖소인가? 그게 뭐 여러 가지 동물인가? 맞아. 왜냐면은 지금 이해 공감 못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유수유. 모유수유를 한 진짜 오래 하다 보면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진짜 이게 집이 답답하고 갑갑하구나. 아이는 너무 이쁘죠. 그렇다고 또 내가 모성애가 없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한데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감정이 와가지고 우울했었어요. 맞아. 박세현 리더님은 일찍 낳았는데 뭐 남편이 좀 그런 서포트도 있었고 하면은 좀 우울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이를 낳았을 그쵸, 때? 당연히 저도 이제 막상 출산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하고 정작 이제 적응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맞아요. 걸 사실 20대들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꼭 나이를 떠나서 첫 아이 출산이라는 거는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이제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을 보면은 자기는 여자로 안 보인다. 여자로서 그렇게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여자의 완성이라고 본다.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자존감을 올려주는. 진짜? 남편이 50. 이거는 20대 남자가 할 말이 어딨어 여기 남편.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아메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애 낳고 나면 이게 출산하면 사업이 더 이렇게 술술 풀린다. 이렇게 순리대로 간다. 그래서 그 아내의 출산을 굉장히 기다렸던 건 아닐까 남편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일찍 출산을 사실 해서 이제 또래 애기 엄마들이랑 나이 차이가 최소 10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애기 엄마인데 애기 엄마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기 엄마와 친해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그 센스가 있어야 되고 묘한 그 예민함이 살아 있어야지 정말 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던. 근데 그게 시간 속에서 그냥 둘째 낳고 셋째 낳으니까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리더님의 출산 과정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 둘째가 너무 달라요. 첫째 때는
그 산후우울증이 이제 가득했다가 저는 사실 아메이를 둘째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아이의 성장만큼 그 아메이 횟수가 똑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첫째가 많은 희생을 했죠. 저의 그런 헐크 같은 모습부터 이제 엄마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다른 모습까지도 다 본 그 첫째와 또 둘째는 뭔가 성장하고 성취해 나가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산후우울증을 온전히 겪었던 첫째와 산후우울증이 비교적 없었던 둘째. 저는 굉장히 비포 애프터가 다른 엄마였어요. 사실 차유주 리더님이 그 아나운서라는 그 비포도 직업이 있으셨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빛나는 여성의 모습이잖아요. 맞아, 커리어 우먼. 그쵸. 완전. 굉장히 빛나는 모습에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도 이제 차유주 리더님의 지인이었을 때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저 빛나 보여요. 왜냐면 똑같이 아나운서가 예쁘게 출산을 해서 그 아이도 너무 이쁘고 그런데 정말로 속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박탈감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은 또 나와 내 출산과 육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또 아메이라는 컨텐츠를 둘째가 낳을 때까지 그걸 알아보시고 하셨던 그 과정이 되게 좀 또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둘째와 첫째 사실 둘째를 낳으면 더 시간이 없고 더 힘든데 왜 꼭 둘째를 낳으면 엄마들은 아메이를 할까? 왜 첫째 때 하지 않고? 그렇네요. 지금 혼나는 방송 같은데 느낌이 막 첫째 그런데. 때부터 하지, 왜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보니까 대본이 없다는 게 프리로 이제 커피숍이니까 그 편하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 편하게. 편하게. 네, 옷을 바꿔 입고 싶어요. 어깨가 더 넓어야 될 텐데 이 친구가 애3이라서. 아니 그 진짜 저는 솔직히 둘째 때 그 남편을 좀 의지하는 아내였어요. 왜냐면 선배였고 또 남편을 의지하면 뭔가 그냥 가정주부로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의 이름이 줄어들고 그 남편의 어떤 아내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내 이름이 빛나는 그런 삶도 살아보고 싶은데 저에게 스폰서가 왔을 때 저는 스폰서가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뭔가 자기 커리어도 챙기면서 또 2세 사업자예요, 제 스폰서님이. 여기. 근데 2세 사업자, 그러면 저 보면서 최소 아메를 하다가 안 돼도 내 스폰서 정도는 되겠구나.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최소 내 스폰서 정도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메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보여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아메에 용기를 내면서 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울증이 한 번에 없어졌어요. 제가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뭔가 성취하는 엄마, 해내는 엄마,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 리더님들이 계속 저희 눈앞에 보여주니까 상상이 아니고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야, 이 시기가 또 지금 코로나 시기라고 해야 돼요? 시국이라고 해야 돼요? 뭐 앞으로 쭉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한 4, 5개월 정도를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 그 엄마들의 삶이 또 굉장했거든요. 굉장했던 그 시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은 분가를 했지만 이제 시댁에 같이 살 때 저랑 동갑내기 동서가 있어요. 동서도 애기가 똑같이 둘이고 이제 저희 또 애가 둘인데 신생아가 생겼으니까 5명이잖아요. 다 같이 집에서 홈스쿨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파크 홈스쿨링 시스템에서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뭐 인재교육 뭐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스케줄을 쫙 정리를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뭐 체조를 한 다음에 밥을 먹고 뭐 영어도 제가 읽어주고 그리고 저희 동서가 피아노도 쳐주고 뭐 체육도 저희 도련님이 이 집에 해주고 보내야 돼. 요리도 하고 아니 애들을 여기 보내야 되네. 우리가 괜히 우리 애를 집 데리고 주소 고생했어요. 어디야? 네. 살짝 두고 가. 지금 이제 화했습니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좀 집에서 홈스쿨링 시스템을 돌리는데 워낙 이제 미팅을 하면서 그런 걸 기획을 많이 해봤던 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이제 미팅을 하듯이 같이 진행을 하는데 너무 즐겁고 오히려 이게 앞으로 좀 선진적인 교육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쇼크인데요.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밥 먹다가 이 얘기 딱 듣는 엄마들 약간
뭐야? 나는 그렇게 못 보냈는데? 약간 대단하다. 좀 충격받을 수도 있을 정도의 발랄함 아니에요? 이 시기를 표현하시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밥으로 해먹이고 하니까 핀으로. 또 살이 찌기도 하고. 그걸 또 아빠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요리. 아, 요리도 아빠가 네. 하고 저희도 만약에 대가족이니까 이제 다 같이 돌아가면서 요리를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엄마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버틸까, 그냥 어떻게 이걸 견딜까를 맞아. 고민하지만 저희는 이걸 통해 어떻게 뭔가 생산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같은 걸 보면서 각도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안에서 생산적인 걸 내가 얻어낼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아이들과 베이킹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집에 다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뭐 베이킹을 하면서 미팅을 하기도 하고 좀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저 진짜 동물원 온 느낌이에요. 진짜 그건 동물원 신비의 동물을 보는 듯한 그런 진짜 느낌으로. 입이 계속 벌려져. 와, 근데 이게 참 박지현 리더님도 지금 이미 에메랄드라는 어떤 또 결과를 가지고 사실 또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누리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막 열심을 내서 뛰고 있는 그 과정에 있으신 리더님이 또 차유주 리더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달리는 리더, 핀업해야 하는 그 리더로서의 삶과 또 엄마로서의 삶을 함께 병행하시면서 아 그리고 또 첫째가 이번에 특히 8살이라서 입학을 네, 입학식 없이 초등학교 간 그 나이라고 그쵸. 저는 들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직 그 졸업도 못했고요. 맞아. 졸업식도 졸업식도 없고. 입학식도 없어서 우리 아이가 전 선행을 안 해요. 이제 학교 가서 가르칠 준비를 돼 있는 엄마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 일에 더 몰두하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숫자를 7까지밖에 몰라요. 8을 못 배웠어 아직. 8살이라도 아직 7살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유치원 졸업식도 안 했고 입학식도 없었던 그 세대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어떤 영화나 드라마 나오면 내가 그 시기다. 졸업식도 입학식도 없었던 그런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곤란한 상황에 저는 솔직히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맡길까? 저는 양가 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아이를 처리해야 하는 정말 처리라는 말이 딱 저 맞죠. 손수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용어가 없네요, 딱히. 정말 용어가. 딱히 용어가 없는데 네. 아이를 해결?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엄마로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겠느냐 둘째를 근데 한 명도 안 온다. 그럼 내가 보내겠다. 맞아. 저희 다 보내잖아요. 적기다. 우리 아이가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적기다. 맞아. 그리고 근데 오늘은 그 소독을 하느라 못 온다. 같이 소독하면 된다. 그래도 된다. 뭐 이런 엄마가 됐고 또 첫째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해서 돌보미를 이제 돌보험 신청을 해서 보냈는데 4명밖에 안 온다 전교생이. 그래도 보내겠느냐? 보내겠다. 왜냐면 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니까 난 학교를 좀 알려주고 싶다. 좋다. 근데 마스크 쓰고 6시간 동안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TV 틀어주는 거 보고. 하지만 그것도 경험하라 이런 마음으로 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비즈니스 3년을 하면서 PT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가는 그 과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큐사파이어를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보, 육아휴직을 내는 게 어때?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한 이거 얘기고요. 남편분한테. 네. 남편이 일본 여기 네, 아니 제가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내는 게 어때? 요즘 남자가 육아휴직 정도는 내는 게 멋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황당해 하다가 그게 낫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선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희의 사랑의 언어는 아메이잖아요. 아메이에 대한 어떤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니 남편이 그게 좋겠다 해서 육아휴직을 이제 내서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이제 반차로 지금 해서 육아를 좀 반만 지금 열심히 봐주고 있고 맞아요. 네, 그런 네. 상황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하고서 정말 고마웠던 거는 이제 아메이에 대한 비전이 부부가 함께 맞아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육아라는 거를 이제 뭐 사실 맡아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뭐 너무 금상첨화고 정말 행복한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가 굉장히 팀워크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좀 저희 남편이
일을 사실 잠깐 쉬면서 그 아이를 완전히 봐줬어요. 그럼 애착 형성이 아빠랑 그냥 끝장나게 되어 있죠. 장난 아니죠. 네, 너무 괜찮죠. 그래서 그 애착을 이제 저로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어요. 그냥 쭉 이대로 아빠와 쭉 함께. 자라나오고. 아니 네. 애기가 울면 네. 또 넘어지면 엄마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아빠 그리고 엄마네 뭐 이런 거 있죠. 엄마가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네. 제가 솔직히 하루 안 나가서 이제 집에 집안일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집에 그럴 수 있죠. 홈미팅 취소 그러면 애들 놀래 엄마 있네? 약간 이러면서 그럼 엄마 있지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전혀 나쁘지 않고 그럼요. 네. 아니, 실제로 교육적으로도 남성, 그러니까 아빠와의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 남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남편이 이제 아기 둘을 재우고 이게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이불을 덮어주면서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빠를 보면서 그런 사랑이 싹트는. 그러면서 네네. 저도 더 바깥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애쓴다. 그 가정을 책임져주면 내가 미래를 책임져주겠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가정으로. 네, 사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여성 리더들끼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쾌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는 아메이 리더들, 엄마들의 모습이 뭐냐면 막 애를 떼놓고 막 아이에 대해서 막 고민거리는 산더미인데 저게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되게 힘들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보는 워킹맘과 너무 동일선상에서 굉장히 힘든 잡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솔직히는 있는데 실제로 아이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하는 엄마들 만나면 이 이상 사실 굉장히 유쾌하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넘쳐나는 대화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걱정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아, 네.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아, 개인적인 궁금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캐나다라는 어떤 유학을 많이 하는 공간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막 아이한테 정말 모든 걸 올인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이제 로스쿨을 가고 뭐 의대를 가고 이게 모든 가족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런 삶의 형태도 제가 경험도 해봤고 많이 봤는데 제가 아메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이제 부모가 이제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아이지만 저도 아직 성장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미완성이고 아직도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성장하고 난 또 나대로 성장하고 결코 엄마의 성장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목표를 이뤄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지 않을까. 지금 그 저기 AI 있죠? 아니요. 저희 열어봐. 이거 로봇 아니에요? 1분 3분 이거 뭐. 교육이란. 미래가. 지금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박수현 리더님이 아이 셋 엄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비즈니스도 지금 훌륭한 결과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또 저녁마다 북리뷰 방송을 또 하고 계세요. 전 진짜 궁금한 게 대체 어떻게 그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 모든 역할을 하는가. 근데 저희가 아메이라는 어떤 기둥 하나를 쫙 세웠을 때 그 기둥에 올라와서 쉴 수 있는 그 쉼터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아메이라는 기둥 하나를 세우지 못해서 사실은 놓치고 어려워지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아메이라는 게 정말 내가 내 삶의 기둥으로 세워 봄직한 걸까? 막 그런 걸 고민하는 엄마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엄마들을 봤을 때 뭐 박선희 님, 차유주 리더님 좀 같이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띡! 아, 네. 띠기 놀랐어요. 네, 제 로봇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사실 아이 셋을 키우지만 아이 때문에 막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유가 아이를 보는 관점 자체가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 봐요. 그 아이의 어떤 인격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주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네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저는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이 아이의 삶에 뭔가를 주관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여기 지금 카페 맞아요? 아니 지금 카페 아니 좀 먹으면 로봇 먹을 수 있죠? 네, 먹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백분 근데
저는 지금 진짜 이렇게 듣는 게 어. 진심인 이유가 제가 사실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남들을 바깥 세상을 보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저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엄마도 있는데 이게 맞나? 맞나? 굉장히 고민됐을 때 사실 미팅장에 나와가지고 제가 리더님들 강의 듣고 막 울면서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아이를 막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던져놓고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러고 나서 딱 미팅장에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엄마 가기 싫어. 싫어? 싫으면 시집가. 이러면서 막 들어가지고 어린이집 보내고 선생님한테 던지고 봉고차에다 던지고 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 남의 집 가면 애기들한테 까꿍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요리해주고 막 하고 맞아, 남의 애기 애기들이 막 요리해주고. 브라우니 먹으려고 그러면 툭 때리고 테두리만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우니 메인은 남의 집 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이게 맞나? 우리 애들한테 너무 가상임만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어떤 게 느꼈냐면 제가 한 리더님의 강의를 듣고 엄청 온 게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아이의 날개를 탁 달아줄 만큼 아이를 키웠을 때 나중에 시간이 딱 돌아보면 엄마는 번데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날개를 달고 나비가 돼서 펄펄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엄마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그때 돼서 나는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로 성장을 시킨 그 모든 리더님들은 보면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개를 자기가 다는 그 부모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 나는 법을 배운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네요. 제가 또 눈물 닦으면서 그 다음날 또 아이를 던지자. 또 열심히 던지자 하면서 제가 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너무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거.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저를 굉장히 제가 안아줘요. 정말 나비 되려고 애쓴다. 멋진 엄마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진짜 애쓰 한번 어깨 좀 이렇게. 날개가. 맞아. 제가 이렇게 엄마들이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사실 조금 더 농축해서 써야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저는 사실 싱글일 때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가 엄마가 되면서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분명히 마인드는 다른 것이 맞다. 이것이 나 하나 그리고 내 남편 뭐 내 사랑하는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했던 내 마인드와 내 자녀 정말 그 미래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쓰는 그 엄마의 시간은 너무너무 농축되어 있고 너무너무 다르구나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하루하루를 채워서 정말 아메이라는 시간을 쫙 이어 붙였을 때 정말로 내가 이것 때문에 아메이를 했구나. 나 아메이하기 참 잘했다. 하고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 정말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 포인트들을 모르는 엄마들이 아직 너무 많잖아요.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걸 들으면 우리가 이 토크쇼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홈미팅도 많이 하고 사실 뭐 탱커 미팅 일단 꿈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꿈을 정말 쉽게 자기도 꾸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아이들끼리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애기들이 꿈을 얘기를 해요? 그냥 아주 서로 어린데? 너는 꿈이 뭐야? 막 서로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다이 첫째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쵸. 그때 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면서 다인이가 7살인데 이제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많이 바빠질 수도 있는데 엄마가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너랑 평상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가 원하면 엄마가 열심히 지금 비즈니스를 성장을 시켜서 네가 다이아몬드의 딸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겠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하고 선택지를 줬을 때 저희 딸이 엄마가 다이아몬드 되는 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팅을 할 때 엄마 열심히 해서 얼른 다이아몬드 되라고. 그래서 자기 여행도 데려가고 자기 아이돌 되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돌. 아이돌 꿈이야. 요즘 애들이 다. 끼가 또 넘치는구나. 맞아. 네,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모셔야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제가 네. 진짜 그저께 다인이 이제 재우면서 물어봤어요. 다인이는 엄마한테 어떤 걸 가장 바래? 어떤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물어봤더니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꿈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자녀는 그냥 나는 이 자녀가 그 안에 있는 부르심이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청지기 역할이지 내가 그걸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의 부르심의 최고 단계까지 갈 수 이야.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엄마가 아닐까. 이야. 그런 걸 발견해주고 이야. 도와주는 그런
그게 정말 최고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애기가 몇 살이라고요, 첫째? 7살. 17 아니에요? 인생 이상해. 아 진짜 진짜 이상하고. 아빠는 50.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다. 같이 의견을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해주면 아이들도 다 알아듣고 뭐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다 각자 양심이 있고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또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잘 클 수 있는 하나의 또 비결이 아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차진이 또 어떤 것 같아요? 사실 네. 갑자기 네. 질문이 뭐였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순간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이어가고 있는 가치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 저는 이런 리더님들 안에 제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똑같은 옥토밭에서 지금 저희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러게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그 애쓴 것들을 모두 그 아이들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준 엄마가 되고 싶고 또 제가 여행을 가족여행 갔었잖아요. 맞아. 삿포로에 우리 두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또 이번에 나트랑을 이제 데려갈 건데 그걸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행복한 미소를 지을지 알고 사실 엄마도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아이들이 누리는 것들이 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얼마나 애쓴 것들을 보고 감사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주고 싶고 또 그리고 저 또한 진짜 아이들에게 좀 자랑스러운 엄마, 자랑스러운 아빠 그리고 그 시기에 정말 같이 애쓴 아이들도 애쓰고 엄마도 애써서 무언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같이 애쓰는 그 지금의 현실에 더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지금 많이 애써주고 있어요. 남편이 쓰레기도 버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이도 키워주고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다 하는데 그 모든 보상들이 남편한테도 갈 거기 때문에 그럼요. 남편이 괜히 하겠어요? 그래요. 그럼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진짜. 사실 진짜 이게 지금 요만큼 얘기해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두 분의 이 모터가 지금 이제 발동 걸렸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이 두 분을 모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엄마라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여자라는 삶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99%가 누리고 생각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게 아메이 리더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그 1%의 소수의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그런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해봤고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해주진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반드시 해주는 그런 엄마, 영 리더로서 살고 계시는 모든 우리 2030 리더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이 머핀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너무 다시 한번 예쁘다. 카페라는 컨셉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할 것만 카페네요. 네, 지금 하고 우리, 싶은 말은 이제 네. 방송이 끝나면 이제 다시 시작할 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여자들은요, 그냥 이렇게 카페 가서 머핀 먹으면서 그냥, 진짜. 너 코로나 때, 어머, 그랬어? 어머, 그랬구나? 어머, 그랬니? 그리고 저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위기가 또 올 때 우린 기회를 찾는 엄마고 절망이 있을 때 희망을 찾는 엄마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엄마를 응원하면서 저희 모두 인사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비포 앤 애프터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